며칠 전 진료실에서 한 환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장님, 요즘 입가랑 손이 너무 건조해서 뭘 발라도 금방 다시 거칠어져요. 손등을 보니 잔주름 사이로 각질이 일어나 있고 특히 겨울철에 더 심해졌다고 하시더군요.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단순히 계절 탓, 나이 탓으로 넘기십니다. 그런데 진료를 하다 보면 이런 건조함 때문에 생활이 불편해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밤에 가려워서 잠을 설치고 입가가 당겨서 말하기가 불편하고 손이 거칠어져서 물만 닿아도 따끔거린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원래 나이 들면 피부가 그렇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참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노화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피부 장벽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 관리 방법을 조금만 바꿔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상태인 경우도 많습니다. 35년간 진료를 하면서 느낀 점은 비싼 화장품보다 중요한 건 기본적인 보습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최근 들어 환자분들 사이에서 자주 질문받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바세린에 바나나를 함께 써도 괜찮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먹는 바나나를 피부에 바른다는 발상이 처음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 조합이 화제가 됐는지 또 실제로 어떤 점을 기대할 수 있는지는 차분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세린과 바나나를 함께 활용하는 피부 관리 방법에 대해 과장 없이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성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왜 함께 쓰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집에서 안전하게 따라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피부에 똑같이 맞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점도 함께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나도 해당될까?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시간이 없으시더라도 이 영상은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건조함 때문에 불편함을 겪는 분들께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관리 이야기입니다.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는 피부 건조로 불편해하시는 어르신들께 큰 힘이 됩니다. 무료 구독을 눌러두시면 앞으로 드릴 중요한 건강관리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70대 이상이신 분들은 댓글에 1을, 70세 이하이신 분들은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전달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좋은 관리법이라는 건 꼭 어렵고 특별한 데서 시작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바세린에 바나나를 넣는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으면 대부분 고개를 갸웃하십니다. 바나나는 당연히 먹는 음식이고 피부에 바른다는 건 낯설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피부 건조로 불편함을 겪는 분들 사이에서 이 조합이 자주 언급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상황이 있습니다. 평소 쓰던 보습제를 발라도 처음 잠깐만 괜찮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시 입가가 당기고 손이 거칠어집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환절기에는 각질이 눈에 띄게 일어나고 밤에 이불에 손이 스칠 때 따끔거린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다 보니 집에 있는 재료로 조금이라도 피부를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바나나가 떠오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잘 익은 바나나는 으깨기만 해도 크림처럼 부드러운 질감이 됩니다. 실제로 만져보면 피부에 자극이 거의 없고 촉촉하게 감싸는 느낌이 있죠. 여기에 바세린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바세린은 예전부터 입술이나 손, 발 뒤꿈치처럼 건조한 부위에 발라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르면 번들거릴 수는 있어도 시간이 지나도 당김이 덜하다는 건 다들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바나나로 피부에 필요한 걸 더해주고 바세린으로 그걸 덮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나오게 된 겁니다. 실제로 이런 발상은 특별한 미용 지식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건조함이라는 불편함을 해결하려는 생활 속 고민에서 출발한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실에서도 집에 있는 걸로 해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런 질문 속에는 비싼 제품보다 부담 없이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조합이 만능이거나 모든 피부에 무조건 맞는 방법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피부 상태가 다르고 예민한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왜 이 방법이 화제가 되었는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를 이해하는 건 중요합니다.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겪는 건조함과 불편함에서 출발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바나나 안에 실제로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고 그 성분들이 피부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나를 피부에 쓴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도대체 바나나 안에 뭐가 있길래 피부에 좋다는 걸까 하는 점입니다. 진료실에서도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나나에 들어있는 성분을 과장 없이 피부 관점에서만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나나에는 여러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피부와 가장 관련이 있는 건 비타민 A, 비타민 B군,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A는 피부 표면이 너무 거칠어지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피부가 쉽게 각질로 일어나고 만지면 까슬까슬한 느낌이 들 때 이런 균형이 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나나에 들어있는 비타민 A는 이런 피부 표면의 회복 과정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비타민 B군은 피부가 외부 자극에 덜 예민해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건조한 피부는 작은 자극에도 쉽게 따끔거리거나 붉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로션만 발라도 따끔거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 피부가 이미 예민해져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바나나에 들어있는 비타민 B군은 이런 예민함을 완화하는 데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C는 많은 분들이 익숙하실 겁니다. 흔히 피부톤 이야기할 때 많이 언급되죠. 바나나 속 비타민 C는 자극적인 농도가 아니라 비교적 순한 형태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화장품 성분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는 심리적으로도 접근하기 쉬운 요소가 됩니다. 피부가 칙칙해 보이거나 생기가 없어 보일 때 이런 성분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성분이 칼륨입니다. 칼륨은 몸 전체의 수분 균형과 관련이 있는 미네랄입니다. 피부도 결국 수분 균형이 깨지면 쉽게 건조해집니다. 바나나에 들어있는 칼륨은 직접적으로 바르는 순간 큰 변화를 주는 건 아니지만 피부과 촉촉함을 유지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간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다고 해서 바나나 하나로 피부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관리 방법일 뿐입니다. 하지만 건조함 때문에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라면 왜 바나나가 피부 관리 이야기에서 언급되는지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런 성분을 가진 바나나와 함께 쓰였을 때 바세린이 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바세린이 피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바나나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 자연스럽게 바세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세린을 떠올리면 기름지고 답답한 것이라는 이미지를 먼저 생각하십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원장님, 바세린 바르면 숨 막히는 것 같지 않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바세린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왜 오랫동안 보습의 기본으로 쓰여왔는지 알게 됩니다. 바세린은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는 제품이라기보다는 피부 위에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피부 위에 아주 얇은 코팅막을 씌워주는 겁니다. 이 막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이미 피부 안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세린을 바르면 당장 촉촉해지는 느낌보다는 시간이 지나도 당김이 덜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보습제를 여러 개 겹쳐 발라도 여전히 건조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부에 수분을 더 넣는 것보다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는 게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바세린은 바로 이 역할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피부 자체를 변화시키는 약은 아니지만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특히 손, 발 뒤꿈치, 팔꿈치, 입가처럼 자주 움직이고 마찰이 많은 부위는 수분이 금방 증발합니다. 이런 부위에 바세린을 바르면 피부가 외부 공기와 직접 닿는 걸 줄여줍니다. 그래서 갈라짐이나 각질이 심해지는 걸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도 간단한 피부 보호 목적으로 바세린을 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바세린 자체에는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는 성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바세린만 단독으로 쓸 때는 막아주는 역할에 가깝다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나나와의 조합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피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을 제공하고 다른 하나는 그 상태를 유지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썼을 때 왜 서로를 보완한다고 이야기하는지 바나나와 바세린 조합의 핵심 이유를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각각의 역할을 나눠서 설명드렸으니 이제 왜 이 두 가지를 함께 쓰면 이야기가 달라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나나와 바세린의 조합이 주목받는 이유는 한쪽만으로는 부족했던 부분을 서로 보완해주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왜 같이 써봤더니 느낌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오는지도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바나나는 피부에 닿았을 때 비교적 부드럽고 촉촉한 느낌을 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도 있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먼저 느끼는 건 바나나 자체의 수분감입니다. 문제는 이 수분감이 오래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바나나만 바르고 시간이 지나면 피부 위에서 금방 마르면서 오히려 다시 당김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세린이 역할을 합니다. 바세린은 스스로 촉촉함을 만들어내는 재료는 아니지만 피부 위에 막을 만들어서 안에 있는 상태를 유지해 줍니다. 그래서 바나나를 먼저 사용한 뒤 바세린을 함께 쓰면 바나나가 피부에 닿아 있는 시간 자체를 늘려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바나나가 피부에 잠깐 머물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바세린이 그 위를 덮어주면서 마르지 않게 붙잡아주는 구조입니다. 진료실에서 설명할 때도 저는 이렇게 비유를 듭니다. 바나나는 물을 머금은 스펀지 같고 바세린은 그 스펀지를 비닐로 덮어주는 역할이라고요. 스펀지에 물이 있어도 그냥 두면 금방 마르지만 덮어주면 촉촉함이 오래 갑니다. 바로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함께 썼을 때 단독으로 썼을 때보다 당김이 덜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나옵니다. 다만 이 조합도 어디까지나 피부 관리의 한 방법일 뿐입니다. 피부 상태가 많이 예민하거나 트러블이 잘 생기는 분들은 오히려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얼굴 전체에 바르기보다는 손이나 팔꿈치, 입가처럼 건조함이 반복되는 부위부터 조심스럽게 시도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실제로 집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순서로 사용해야 안전한지 누구나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집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많은 분들이 그대로 따라 해보시기 때문에 효과보다도 먼저 안전하고 현실적인 방법이 중요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설명드릴 때도 항상 복잡하면 오래 못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준비부터 사용까지 최대한 단순해야 합니다. 우선 바나나는 잘 익은 것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덜 익은 바나나는 단단해서 피부에 바를 때 자극이 될 수 있고 성분도 충분히 풀리지 않습니다. 껍질에 검은 점이 조금 보일 정도로 말랑해진 상태가 적당합니다. 이 바나나를 그릇에 담아 포크로 충분히 으깨줍니다. 이때 덩어리가 남아있으면 바를 때 밀리거나 떨어질 수 있으니 최대한 고운 크림처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바세린을 아주 소량만 넣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하십니다. 보습이 좋다고 해서 바세린을 많이 넣으면
오히려 피부가 답답해지고 모공이 막힌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을 굳이 말하자면 바나나 양에 비해 바세린은 콩알 하나 정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재료를 섞었을 때 흐르지 않으면서도 부드럽게 펴 발리는 질감이면 적당합니다. 바르기 전에는 반드시 피부를 깨끗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손이나 얼굴에 남아있는 노폐물 위에 바로 바르면 오히려 트러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안이나 손 씻기를 한 뒤 물기를 완전히 말리기보다는 살짝 촉촉함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혼합한 바나나와 바세린을 얇게 펴 바릅니다. 문지르듯이 바르기보다는 눌러서 얹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펴주세요. 바른 뒤에는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대로 둡니다. 더 오래 둔다고 효과가 커지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고 수건으로 문지르지 말고 톡톡 두드리듯 물기를 제거합니다. 그 다음 평소 사용하시던 보습제를 소량 발라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 과정은 피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 방법이 특히 잘 맞는 피부 상태와 부위는 어떤 경우인지, 또 반대로 피해야 할 상황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이 모든 피부에 다 잘 맞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특히 도움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조심해야 하는지를 구분해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상담할 때도 항상 이 부분을 먼저 짚어드립니다. 관리법은 내 피부 상태에 맞을 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방법이 비교적 잘 맞는 경우는 전반적으로 피부가 건조하고 당김이 심한 분들입니다. 특히 세안이나 손 씻기 후에 바로 당기고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는 분들께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겨울철이나 난방이 강한 환경에서 지내는 분들, 손을 자주 씻거나 물에 많이 닿는 분들도 해당됩니다. 손등이 쉽게 거칠어지고 잔주름이 도드라져 보이는 경우에는 이런 보습 위주의 관리가 체감상 편안함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위로 보면 얼굴 전체보다는 특정 부위에 더 적합합니다. 입가처럼 잘 트고 당기는 부위, 팔꿈치나 무릎처럼 각질이 반복해서 쌓이는 곳, 손가락 마디처럼 갈라지기 쉬운 부분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부위는 피지 분비가 적고 마찰이 많기 때문에 수분을 오래 붙잡아주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런 부위에 국소적으로 사용했을 때 만족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할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피부가 쉽게 붉어지고 화장품 하나만 바꿔도 가렵거나 따끔거리는 분들은 먼저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나나는 천연 재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피부에 자극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얼굴에 트러블이 잘 생기는 분들, 뾰루지나 염증이 반복되는 분들은 얼굴 사용은 피하고 손이나 발처럼 피부가 두꺼운 부위부터 시험해 보는 게 안전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상처가 있는 부위입니다. 갈라져서 피가 나거나 진물이 나는 상태라면 이런 방법을 쓰기보다는 먼저 피부가 회복될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이 방법은 치료가 아니라 관리에 가깝기 때문에 손상된 피부에 바로 적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내 피부 상태와 부위를 먼저 살펴보고 선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알고 계셔야 할 주의사항과 사용 빈도에 대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주의사항과 사용 빈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생활관리법은 효과보다도 어떻게 안전하게 쓰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진료실에서도 가장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천연 재료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알레르기 반응 확인입니다. 처음 사용하는 분들은 반드시 팔 안쪽이나 손목처럼 피부가 비교적 얇은 부위에 소량만 발라보고 하루 정도 지켜보시길 권합니다. 그 과정에서 가려움, 붉어짐, 따끔거림이 나타난다면 바로 사용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이런 반응은 피부가 예민하다는 신호일 수 있고 계속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 장벽이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보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나나는 생과 일이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둔 것을 오래 두고 쓰는 방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만들어둔 혼합물은 상온에 두면 쉽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때그때 소량만 만들어서 바로 사용하고 남은 것은 버리는 게 안전합니다. 냉장 보관을 하더라도 하루 이상 두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사용 빈도 역시 조절이 필요합니다. 피부가 건조하다고 해서 매일 사용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바세린이 피부를 덮는 역할을 하다 보니 과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답답함이나 트러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오히려 피부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방법이 치료가 아니라 관리라는 사실입니다. 피부가 갈라져서 피가 나거나 진물이 나거나 염증이 있는 상태라면 이런 홈케어보다는 전문적인 진료가 우선입니다. 관리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인지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는 분명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 피부 상태를 관찰하면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신경 써서 사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무리하면 오히려 불편함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점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세린과 바나나를 함께 활용하는 방법은 피부를 치료하는 방법이 아니라 건조함으로 불편함을 겪는 분들을 위한 생활 관리 중 하나입니다. 바나나는 피부에 닿았을 때 비교적 부드러운 성분을 제공하고 바세린은 그 상태를 오래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이해하고 내 피부 상태에 맞게 사용한다면 일상에서 느끼는 당김이나 거칠음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방법이 그렇듯 내 피부에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자주 사용하기보다는 피부 반응을 살피면서 천천히 적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부모님, 피부 건조가 걱정되는 자녀분들께도 오늘 내용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혼자만 알고 있기보다 가족과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한 가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어 피부 건조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관리 방법을 미리 알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무료 구독을 눌러두시면 앞으로 노년기 피부와 건강관리에 꼭 필요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연령대에 따라 피부 변화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70세 이상이신 분들은 댓글에 1을, 70세 이하이신 분들은 2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는 다른 분들의 건강한 일상을 지키는 데 실제로 기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100세 여행이었습니다.